일단 민주당은 벌써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벌써 지금 김칫국을 마구 마셔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한 130석을 차지한다.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도 한 17석에서 147석은 거의 말하자면 과반에 육박한다 이런 생각하고, 그게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하면 과반을 확 넘어볼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침에도 뭐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국회의장, 공수처장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국회법도 확 뜯어 고쳐버리겠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이 민주당이 총선에 이겼다고 하면은 온 나라가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경연에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할까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나는. 예. 근데 얼마 전에요, 그 주한 미군 사령관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방위 협상하면서 글 올린 거 있죠. 김치국 맛입니다. 김치국 맛입니다. 계속 글 몇 번 올렸잖아요. 예. 자기들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문재인가 김치국 마시고 있고요. 이번에요, 저는 이 민주당은요 집권당이라고 저는 안 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저는 촛불 쿠데타당이라고 봐요. 촛불 쿠데타당. 지금도 자기들은 뭐 촛불 혁명을 운운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요 나라를 분열, 저주, 편가르기, 정치 보복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집권당이라면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시켜서 정책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들이 혁명을 하고 있는, 쿠데타를 하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문재인 바이러스, 민주당 바이러스, 이런 좌파 바이러스를요 종식시키려면요 결국 아까 제가 패배주의 저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자유우파가 단합해야 돼요. 이제는 자유우파가 통합해서 분노의 백신으로 문재인 바이러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지금 자유우파가 저는 마지막으로 통합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코로나는 흩어져야 살아요. 근데 정치는 단합해야 삽니다. 옛날에 이승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이게 저희는 이승만 뭉쳐야 산다. 그 다음에 신익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이번에 구로거래 있잖아요. 그 김용태하고 강요시. 근데 왜 안 합니까? 아니 미리 8%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또 강요시 이번에 7% 논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럼 본인이 대성적으로 결정해야지. 정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주 흥덕의 정우택 의원 있잖아. 거기도 김양희가 있어요. 이런 무소속 후보들이 정말 문재인 심판을 위해서 자유우파 승리해서 이제라도 대성적으로 투표 인쇄 기간은 지났을지 몰라도 저는 대성적으로 마지막에 단합해 있는. 그래서 결국 저는 패배주의에 젖지 말고, 그 다음에 자유우파 총단결로 좌파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 그래서 그것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경우 국회의장도 장악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의석을 많이 얻어서 교섭단체가 될 경우 두 당을 합쳐갖고 제2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장 선출을 7월쯤에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발족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 야당한테 2개가 할당이 돼 있어요. 야당 몫이. 그 추천위원회. 그럴 경우 이 통합당 하나하고 저쪽에서 또 하나를 가져가 버려요. 두 당이 합쳐갖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7명 중에 6명을 차지해갖고 공수처장도 아주 자동으로 이 여권이 가져가 볼 경우 윤석열 총장에 대한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다니까.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이요 뭐 과반 이상이나 압승을 하면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요 한 단어로 재앙이 됩니다. 재앙. 문재앙할 때 재앙. 결국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면에서. 지금도 유일하게 국회 하나 남아서 견제하는데 국회도 1+4 있잖아요. 이렇게 범죄단체 만들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독재를 했잖아요. 근데 총선까지 만약에 이기버리면요. 사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헌법재판소 완전히 장악했죠?
그 다음에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에 어떻게 14명 중에 13명을 문재인가 임명합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 헌재, 그 다음에 뭐 행정부 다 장악하고 사법부까지요. 입법부까지. 그러게 이번에 입법부까지 장악해버리면요. 완전하게 이제 유일당 체제, 북한처럼 김정은 체제처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어리석지 않다 봐요. 결국에 저희는 서울의 한강 전투, 서울의 6.25 때요. 그 다음에 금강 전투, 그 다음에 낙동강 전투가 있잖아요. 이런 데 전투에 저는 반드시 승리해가지고요. 이번에 자유대한민국을 저는 구한다 보거든요. 정말 이게 좌파가 승리했을 때는 완전히 망국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투표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게 여러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어떤 이게 민심, 체감 이런 걸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혁명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투표장으로 가지 않으면 투표율에 따라서 이 총선 판도도 많이 좌우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또 젊은 층들이 안 가버리고 30대, 40대, 50대, 뭐 30, 40대만 많이 투표장에 갈 경우 이 보수 우파 쪽은 아주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투표장으로 이번에는 가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그렇죠. 투표는요. 저는 이제 그 투표 한 표는 총탄보다 강하다. 총탄보다 이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플라톤이 그랬거든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벌은 자기보다 무능한 저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제가 이 투표에서 좌파들 심판 안 하면요. 이런 게 좌파들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크빌이 한 말처럼 항상 민주국가에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 국민이 저는 위대하다면요.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이제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완전히 죽어놀이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정권 교체에 가까울 정도로 압승을 저는 자유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고 뭐 코로나 극복 특위위원장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있던데 이분은 지난번에도 부모 묘소가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조부모 묘도 논란이네요. 아니 그렇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국회의원을 4번 했어요. 전남지사까지 하신 분이 법을 이렇게 어기면 되나? 근데 법을 저도 시골의 아버님을 저희 아버님들이 산에 밭에 이제 저도 모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해명이 저는 중요하다 봐요. 보세요. 어머니가요. 어머니라고 이제 아버지부터 보면 아버님 할아버지 보기 전에요. 아버지는 이제 전남 영광군 법성면까지 똑같아요. 거기에 용등리라고 이제 동생 소유 농지 있잖아요. 동생 소유 농지에 91년에 부친을 모셨어요. 자, 농지에 부친을 91년 모신 것도 불법입니다. 농지에. 그렇죠. 못 모시게 되었죠. 예. 근데 문제는 자, 2018년에 그럼 이게 총리 시절이잖아요. 총리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이게 어머니 유언이라 하면서 같은 데에 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해명이 할 때요.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워낙 이 명당 자리도 하고 어머니 유언이 하니까 명당이니까 내가 이게 대통령 큰 꿈을 꾸니까 명당 자리니까 모셔둡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근데 뭐라 했어요? 불법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불법인 줄 밭에다가 총리가 이 정도 법도 모르면 이게 총리하면 안 돼. 지도자 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속아 웃을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만드는데 사선이나 하신 분이고 전남지사를 했는데 그걸 모를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요 2007년도에 인터뷰까지 했던만 이게 고명한 풍수관을 물어봤더니 대결 엄청난 차이로 명당이니까 멋있다. 불법인 줄 알지만 그게 솔직한 거.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일단 이게 법을 모르는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우리 로마법의 격언이거든요. 근데 이낙연이는 이 법을 몰랐다면 진짜 그건 무시한 거고요. 지도자 감이 아니고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당이라서 했다면 그것도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고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번에 이게 과태료 100만 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옮기게 돼 있어요. 6개월 이내. 따라서 저는 명당의 기운이 빠져나왔다 봐요. 그러면 이제 대권 틀렸네.
총선도 털리죠 뭐. 저는 이게 총선 대권 왜 명당 기운이 이제까지는 이 아버지 몇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했다 봐요. 총리까지. 총리까지. 근데 이거 명당을 옮기니까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대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로 이제 끝이다. 예. 그다음에 묘토에 하나 더 할아버지 한번 보면요. 이것도 웃깁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 1926년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법성명 삼당리 그 임야에 모신 거예요. 예. 삼당 영광군이죠. 예, 영광군 법성명 삼당리.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처음에는 이 주인이 없는 토지인 줄 알고 모셨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자리 계속 썼다.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자료가 안 남아있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인이 없는 토지인 줄 알고 묘를 썼다. 이게 잘못. 세상에 주인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 우리 법의 민법에 보면 주인 없는 토지는 국유입니다. 아니 뭐 민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국유나 공유 아닙니까? 이래 돼서 무주물의 토지는 국유로 한다. 따라서 이게 남의 그럼 나라 땅을 묻어 썼다는 거야. 나라 땅은 자기 땅입니까? 그리고 이게 주인이 왜 없어요? 등기부만 띄보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 하니까 샀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 쓸 수는 있어요. 제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거짓말을 왜 하냐면 왜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썼다. 이게 남의 땅인지 알면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거짓말 이게 바로 도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전남도지사 또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이 부모 묘소를 잘 쓴 것은 좋아요. 명당자리 쓰는 거야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이렇게 호도하려면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뭐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분도 호남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살금살금 여러 곳에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속셈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찬의 대타. 예. 지금은 이제 그 저쪽은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요. 이낙연은 이제 종로에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쪽은 김종인이가 있죠. 근데 저쪽은 이해찬이는요. 지금 이게 건강이 아주 악화된 것 같아요. 병원에 이게 하루 이틀 있는다 하면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오니까 걷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 보니까 걸어가지를 못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이 넣었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임종석이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자기 재판 준비하기 바쁜데 무슨 이게 유세하느냐 이런 비판이 되고요. 임종석이 이게 울산시장 사건 그런 이제 그 기소 수사 지금 대상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아마 이게 가는 데마다 보니까 뭐 광진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고민정 지역구 오세훈 그 지역에 가가지고 상당히 오세훈이를 뭐 지나가는 과격에 불과하다고 상당히 비판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는 보니까 또 동작으로 간 거예요. 나경원 지역구 가가지고 상당히 비판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과연 임종석이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영 논리, 주사파 논리에 있으면 결국에 선거는 이제 고정 지지층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중도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종인이든 유승민이든 하다못해 안철수라도 자꾸 문재인 비판하면 지역구에서는 안철수계가 많죠. 한 표로 되게 도움이 되잖아. 근데 저쪽은 뭐 이해찬이든 너는 임종석이든 양정철이든 누가 이게 단대봤자 자기 진영 내부에서야 뭐 결집하지만 그렇죠. 중도 쪽으로 확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요. 그러니까 양정철이도 무슨 정책 협약식인가 그런 거 맺는다고 해가지고 뭐 핀셋 지원한다면서 대깨문 진짜 대깨문들만 지원으로 다니더구만. 그런데 또 하나는 과거 정봉주 지금 열린민주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전 의원하고 김어준 교통방송의 뉴스공장 조작공장 여기 총수입니까? 앵커인가? 앵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낙검수로 서로 이렇게 호흡을 잘 맞췄던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어준이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만드는데도 뭐 다 자기가 이렇게 기획을 했다면서요. 근데 두 사람이 요새 쌈판 났어요. 결국은 이제 그 제가 그 김어준, 정봉주, 그다음에 유시민, 진중권 이 네 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생각나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나고요. 이미 진중권이는 나름대로 양심적인지 완전 돌아섰죠.
그 다음에 이 세 명도 완전히 갈랐었는데요. 아마 특히 그 김어준하고 정봉준은요, 서로 이게 옛날에는 한편이니까 낙검수라고 서로 하다가, 뭐 이전에 죽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용민 해서 너희 낙검사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만 꼼수다. 너 꼼수로 바뀐 거다. 야, 너는 꼼수고, 임마. 나는 정통이고. 아 그래요? 이 낙꼼수가 너 꼼수로 이게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봉주가 뭐 김어준 보고 비판이 도가 넘었다. 왜? 지금 현재 그 정봉주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지지하고, 그 다음에 김여준은 더불어시민당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틀어지는데, 이런 게 그 좌파들의 모습은요, 또 이게 언제가 또 합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분열된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대깨문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혼선을 주고 있는. 그래서 제 주위에 그 대깨문들 제가 몇 명 보면 관익이 김어준에 따라 엿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정봉주 따라 엿찍어야 되느냐, 이런 게 비례해서요 상당히 그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뭐 선거가 이렇게 본격화되니까 같은 동지들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돼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 이런 분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뭉쳐야 산다, 바꿔야 산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